당연히 뭐 그 첫 번째 뉴스는 안 봐도 DVD죠. 여당의 당선자가 없이 보궐선거가 끝났습니다. 집권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기초의원 선거에서 단 한 곳도 당선자가 없었습니다. 변한 민심에 당황한 민주당, 적화되는 뒤로 좀 빠져라. 반민주당 의원들은 이 정도일 줄 몰랐다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한 비주류 의원은 임시정부의 경제정책, 소득주도 성장과 탈원전 정책을 고집하다가 내년 총선에서 진짜 망할 수가 있다. 이제 적화대가 뒤로 좀 빠져라. 적화대 새끼들이 현안마다 자꾸 앞장서서 나대고 있으니 노출도가 너무 많다. 손학규가 이번에 당첨이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4.3 보궐선거 끝나자마자 손학규 사퇴 요구가 증폭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손학규가 망했습니다. 여기에 이재환 후보는 고작 3.5%밖에 갖지 못했다. 심지어 민중당에게도 밀렸다. 결국 정권 심판은 불발됐고 여기에 대해서 손학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 것입니다. 민중당보다도 득표율이 낮다는 게 국민들에게 각인됐기 때문에 안 하니만 못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 손학규의 사퇴는 기정사실이라고 본다. 손학규가 물러날 경우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두 번째로 높은 득표율을 기록한 하태경이 대표 권한대행을 맡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번 뉴스 여러분이 우파라면 뒷목을 안 잡을 수가 없어요. 외교부 대형 사고를 냈습니다. 구겨진 태극기. 아우씨. 이거 봐! 야, 외교부 이거 가졌어? 이 새끼들아. 그럴 거면 태극기 집회를 나가. 그러면 어르신들이 태극기를 주셔. 그럼 거기서 태극기를 받아서 그걸 걸어, 이 새끼야. 이게 뭐냐, 이게. 외교부 씹새끼들아, 쪽팔린다, 이 개새끼들아. 구겨진 태극기가 공식 외교회의장에 등장한 데 대해 외교부 당국자는 막중한 책임을 느낀다. 나가, 이 새끼야! 막중한 책임을 느껴. 제발 사표를 내고 나가! 다음 뉴스. 발트 국가를 발칸 국가로 기재해서 외교부 또 망신. 나라 이름 자체를 몰라. 대망신이야. 사표를 내고 나가, 이 새끼야. 무슨 책임을 지는 놈들이 하나도 없어, 외교부에는. 다음 뉴스. 국회 울타리 넘어뜨리고 경찰에 싸대기를 때리고 연행된 민노총의 사람들 25명이 모두 석방되었다는 아주 즐거운 뉴스. 예. 야이 씨발! 삼성 저격수 박영석 남편은 정작 삼성에서 수백억 수임을 했다는데 우리 영선이의 이중성은 언제 끝이 날런지. 너 혹시 영선이 넌 한국 사람이 맞긴 한 거니? 박영선이 자기 남편은 알고 봤더니 삼성전자가 진행한 소송 13건을 수임해 수백억 원대 수임료를 챙겼습니다. 야, 나는 나한테 돈 주고 그렇게 이중적으로 하라고 해도 못하겠다, 야. 야, 박영선, 진짜 내가 볼 때는 너는 국회의원 떨어지면은 너는 EBS 공채 연기자 시험 봐라, 야. 넌 붙겠다, 야. 넌 내가 인정하는 연기자야. 넌 진짜 대단한 녀석이야. 그 다음 뉴스. 문재인 임시정부가 유엔의 대북 제재를 위반하고 북한의 석유를 불법 환적한 한국 선박을 반년 동안 국민들한테 숨겨왔습니다.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바다 위에서 북한한테 넘겼다라는 거예요. 북한에 넘겨준 경유가 무려 4,000톤이 넘어. 값싼 러시아산 기름을 직접 북한에 내다 팔면 2배의 이윤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주었다. 그 다음 뉴스. 문재앙이 경제계 원로들을 만났는데 여기서 한 목소리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해서 문재인 둘이 비슷하네. 문재인 짜스 소득주도 성장 이놈아, 우리가 고생해서 이렇게 만들어놨더니 네 놈이 다 망치고 이놈아, 이렇게 콩꾸녕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 이제 좋게 말씀을 하신 거죠. 우리 의겸이가 국민은행으로부터 조작 대출 의혹을 받게 되었습니다. 김의겸의 고교 1년 후배가 지점장으로 있는 국민은행에 가서 사실상 김의겸이 구매한 건물은 점포가 4개밖에 임대할 수 없는데 이거를 10개가 임대할 수 있는 것처럼 조작해서 연간 6천만 원이 넘는 임대료를 받을 수 있다고 부풀린 거짓 서류로 대출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서류의 조작 과정에 김의겸이 가담을 했다면 사전에 이 내용을 알고 있었고
아내 탓을 한 건 거짓말 논란까지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적폐 중에 적폐, 거짓말을 한 피우진. 손혜원의 부친의 특혜는 사실로 들통이 났습니다. 전례가 있었냐? 그거는 찾아서 드리겠습니다라고 자신있게 말했던 피우진. 하지만 그 어떤 자료도 제시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보훈처장이 손혜원 아버지처럼 심사 대상자를 직접 만난 전례는 없었던 것으로 들통이 나왔습니다. 다음 뉴스. 전교조가 4월 한 달간 세월호 수업을 하겠다고 하니 여러분들 자녀의 교실에 이런 이상한 수업을 한다면 자식을 그 학교에 계속 보내야 될지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교조 교장을 추대하는데 심지어 투표를 조작했 교사가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답니다. 전교조 출신의 교장을 뽑기 위해서 이딴 짓을 벌인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너 문재인 동맹의 편에 확실히 서. 박미를 앞둔 문재양 여적죄 피고발인에게 트럼프가 만만치 않은 외교 청구서를 내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인도 태평양 전략, 한미일 삼각 공조에 걸친 협력 의지 확인이야. 인도 태평양 전략이 뭐냐? 중국의 세력 확장을 견제하는 트럼프의 안보 전략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문재양 새끼가 일본에다 대고 계속 반일 감정을 극대화시키고 있는 상황인데, 한미일 삼각 공조를 강조한 것은 트럼프가 대놓고 한일 관계를 풀기 위해 넌 뭘 할 거냐? 라고 구체적으로 물을 가능성까지 있다는 거예요. 트럼프가 김정은한테 너는 합의할 준비가 안 되네. You are not ready for a deal. 예, 여러분들 이런 부정문에는 not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죠. You're not ready for a deal. You're not ready for a deal. 이렇게 not을 굉장히 강조를 해야 확실하게 의미가 전달됩니다. You're not ready for a deal. English time. 국방부에서 군 장병 정신교육 교재에서 한미 동맹에 관련된 거를 삭제했다고 합니다. 국방부 새끼들 트럼프 보라고 이러는 건가 지금? 이건 뭐야? 뭐 트럼프 매기는 거야? 야, 국방부 너 존나 일 잘한다. 야 누가 보면 씨발 국방부가 아니라 무슨 북방부인 줄 알겠어. 야, 니들 이름도 바꾸지 그러냐 그냥. 북방부로. 이 새끼들 2번만 더 했다가 아주 그냥 한미 동맹 그만하자고 하겠어. 그다음 뉴스.